나는 평상시에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만큼의 상식을 조금 내재하고 있는지 가볍게 5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혹시 음료수 좋아하십니까? 저희가 밥 먹다가요,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야, 사이다를 마시면 소화가 잘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연 사이다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될까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자, 하나, 둘, 셋. X. 지금 안 드신 분은 헷갈리신 분이 살짝 있으실 것 같은데, 사이다를 마시면요 소화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 사이다는 인공탄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이다를 드셨을 경우에는 혈당만 높아져요. 저희가 탄산수를 먹거나 콜라를 먹거나 사이다 꺽 하는 소리 때문에 소화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저희가 콜레스테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자, 과연 이 새우 대가리랑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요? 좀 헷갈리시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콜레스테롤을 어디에서 만드는 줄 아세요? 오늘 강의 중간에도 얘기 드릴 건데, 콜레스테롤, 맞아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약 70%에서 85%가량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간에서 만드는 양을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 평생 살면서 설사는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자, 설사를 하는 이유는 몸속에 나쁜 독소를 빼는 행위다. 맞으면 O, 틀리면 X 갑니다. 하나, 둘, 셋. 맞아. 요거 헷갈리세요? 설사는 몸속에 나쁜 독소를 빼는 행위가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배탈이 났을 때 꾸룩꾸룩거리면서 쏟아내죠. 이때는 장 속에 유해한 독소들이랑 세균들이 증식을 한 상태예요. 이거를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 설사란 겁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분 아시죠?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는 얼굴도 몰라요. 초성으로만 보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땡땡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그렇죠. 음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로 고치려고 하세요? 약으로 고치려고 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는데, 생활 습관은 바꿀 생각을 안 하고요, 약으로만 바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시절부터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장 건강이랑 관련된 책을 왜 썼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혹시 아침에 화장실 시원하게 다녀오셨습니까? 나는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은 승리한다. 나는 아침에 화장실 갔다 나오면은 실패한다. 어떠십니까? 성공하시는 쪽이 좀 가까우세요? 실패하시는 쪽은 가까우세요? 아침에 볼일을 잘 보고 나와야 하루를 좀 상쾌하게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숫자가 2개가 나올 건데요. 어떤 숫자인지 맞춰보세요. 하나는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하나는 1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맞아요. 일일 평균 성인의 배변 횟수가 최대 3번이면은 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가신 분은 뭐예요? 변비예요. 최소 하루에 한 번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16번은 뭘까요? 소변! 또! 이 16번은요, 제가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책을 샀다 그랬잖아요. 제가 많게는 하루에 16번을 넘게도 설사를 했습니다. 감이 오세요? 제가 이러고 몇 년을 살았냐면,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면, 학교에 가면 무슨 일을 했냐면, 제일 먼저 학교 아침에 가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배를 부여잡고 30분 동안 누워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설사라면 한 달 넘게도 설사를 했어요. 이렇게 몇 년을 살았냐면 25년을 살았습니다. 넘게 살아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삶의 질이 어땠을까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4번 설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하루에 평균 7번, 8번이었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근데 제가 병원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제가 1년에 내시경을 13번까지도 해봤어요. 안 나으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 내시경이라는 걸 합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장은 너무나 깨끗하대요. 지사제를 한 달 내내 먹어도 설사가 멎었을까요? 안 멎었을까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지사제를 줘요. 효과 없는데 약을 줘요. 저는 어떤 생각?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데 혹시 코로나 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 이 단어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뭐냐면 인체에 서식하는 이 세균, 미생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바이러스와 세균과는 떨어져서 살래야 살 수가 없다. 사람의 세포 수보다 많은 게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몸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균인데 이 세균 관리를 잘 해야 그래야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10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모든 병은 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세균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장이 안 좋았을 때요. 우연찮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교육을 듣고 이 장내 미생물을 접하고 나서요. 25년 동안 고생했던 게 2달 만에 다 나왔어요. 이 유익균이랑 녀석과 유해균이랑 녀석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장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85대 15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7대 3에서 8대 2의 비율이 맞으면 장 속 건강 상태가 100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틀어지게 돼버리면 건강에 더 가까워질까요? 질병에 더 가까워지게 될까요? 질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뭐 때문에 자주 갔죠? 설사 때문에 자주 갔어요. 지금 화장실을 가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중에 크게 2가지. 하나는 변비, 하나는 설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는 어디에서 시킬까요? 위는 반죽을 하는 곳입니다. 소장에서 영양소가 발효가 되고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너무 해박하신데? 네. 음식을 소화시키는 첫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게 씹어서 아밀라제, 그렇죠. 침이 나와서 탄수화물을 분해시키고 고기나 이런 야채들을 잘게 부숴서 어디로 보내요? 위로 보내서 위산이 나와서 뭐라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얘가 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물론 위산 저하나 혹은 이 위 점막 손상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식을 발효시키는 곳은 어디라고요? 장이라고요. 근데 자꾸 음식 먹고 가스가 차. 그럼 어디가 문제라고요? 장이 문제라고요. 응.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있습니까? 불면증?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져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일까요? 네. 아닙니다. 성인은 죽어서까지 만 18세 이상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최대 9시간입니다. 이거는 성인, 노년기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온다? 먹는 습관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 제가 오늘 많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고지혈, 당뇨, 그리고 고혈압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검색을 해보세요. 장내 미생물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너무 편향적이야. 균형 잡힌 분을 알고 계시면 괜찮지만 장내 미생물이라고 검색을 해서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뉴스는 그래도 공신력 있게 주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뇌졸중, 치매, 우울증, 불면증이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 오고요. 우울증이 지속이 되면 치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잠을 잘 자는데 장 건강이 우선입니다. 이런 거 궁금하시면 얘기하세요. 자, 피부는 아토피나 피부 질환, 비뇨기, 그 다음에 대사성, 저희가 오늘 얘기할 당뇨, 비만, 고혈압, 폐, 심장, 위, 대장 등.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진들이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혹시 여러분 똥 검사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왜 해보셨어요? 대장암 발병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똥 검사는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장 속에 있는 세균을 전체를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 다 검사를 해서 어떠한 질병에 가까워지는지 못 가까워지는지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건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내 세균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비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심혈관, 고혈압이나 고지혈, 그 다음에 제2형 당뇨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내 미생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검사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미생물 검사하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 건강이 안 좋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